옛날처럼 10년에 한 번씩 양성화 시켜주고 사면해주고 막 이런 게 이제 없어요. 그러면 이게 팔릴까요? 안 팔려요. 못 팝니다. 영원히 내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대세 다가구 절대 확인해야 되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든지 경험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좀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문제가 없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 내용은 어제 실제로 제가 우리 회원님하고 상담을 나눴던 이야기인데, 또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날 뻔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릴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저께 이제 우리 회원님이 다가구를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많이 하시면서 이거 금매로 너무 좋은 물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남편분께서 야, 그래도 저기 이멘토한테 가가지고 좀 물어봐라.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상담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쭉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죠. 조건이 좋더라고요. 조건이 좋았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못하게 했는데 어떤 조건이었냐? 예. 1층은 상가가 있고요. 위에는 이제 원룸들이 18개인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주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경기도에 있는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일자리 수요도 굉장히 많은 물건이라서 뭐 임차 수요도 걱정 없는 그런 좋은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매매가가 뭐 한 10억 정도밖에 10억 5천인데 그것도 깎아줘서 10억인 거예요. 그런데 월세도 너무 좋은 거예요. 월세가 보증금이 2억 뭐 5천인가 8천인가 되고 그거 말고도 월세만 해도 580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증금도 꽤 높은 편, 이 정도면은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나쁘진 않은데, 예, 경기도 치고, 예. 그래서 보증금이 보통은 뭐 한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10억짜리 물건이면은 물론 7천만 원 이렇게 700만 원 월세가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저기 이천이라든지 여주라든지 이렇게 경기도 쪽에서도 근데 요즘에 경기도 땅값도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매가 대비 사실은 월세 수익률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경기도고 일자리도 많은 주변 물건이 위치도 좋은데 가격 대비 보증금 대비 월세 수익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예, 계속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 쭉 들었는데, 아이고, 1층이 상가인데요. 1층 상가에, 그거를 원래 갖고 있는 주인이 그 영업장으로 뭐 사무소로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월세를 주는 개념이 아니고, 2억에, 보증금 2억에 월세 1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매입을 저기 사시는 분이 부담되지 않게끔 이 보증금을 본인이 높인 거죠. 예, 약간 그러니까 이걸 반전세도 아니고 거의 뭐 약간 거의 전세 개념으로 있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덜하니까 목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사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님이 그 점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멘토님 다행이에요. 제가 투자금이 요렇게밖에 없는데 그 주인분이 1층에 사무소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2억으로 보증금을 주고 월세 10만 원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좋다 그랬죠. 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이야 내가 구입할 때야 괜찮은 것 같지만 이분이 정작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그 2억에 대해서 내가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임차인을 여러분들이 구할 때 2억에 10만 원으로 그 사무소를 쓰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담보로 2억이라는 대출을 받아서 토해내야 돼요. 아니면 내가 2억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자, 이미 그 물건을 담보로 임차인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게 대출을 4억을 받아가지고 매입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이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어떤 상황이었냐? 10억에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어, 1층에 주인분께서 계속 임차인으로 있겠다고 하고 2억에 있겠다고 하는 거고요. 대출을 4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내 돈 4억이 있으면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취등록세랑 이런 비용이 들겠지만 이걸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대출에 대한 이자 갚는 것도 다 주고도 꽤 몇백만 원 매달 남으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어, 위험한 편이에요. 내가 여윳돈 2억을 추가로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이제 뭐 유사시에 지급해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분께서도 그게 월세로 있겠다 그러면 잘 안 팔리니까 그런 수를 놓은 거거든요. 그죠? 자, 근데 요거는 뭐 여기까지 만약에 요거까지 뭐 요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요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따끈따끈하게 바로 요 자료입니다. 여기 건축물 대장 여기 조선에 출력을 해갖고 오셨는데 1층이 소매점으로 돼 있었고요. 근데 1층이 이제 거기서 점포로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죠. 1층은. 자, 그리고요. 2층은 주택으로 돼 있고 3층도 4층도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건축물 대장에는 8가구라고 소개가 돼 있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아까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여기 지금 건축물 대장에도 2층이 3가구, 3층이 3가구, 4층이 2가구 해가지고, 총 8가구인 거예요. 예, 8가구인데, 실제로는 제가 몇 개라 그랬죠? 18가구라 그랬죠? 그럼 18가구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이거를, 건축물 대장을, 처음에 이제 이걸 집 짓겠다고 할 때는, 이렇게 3가구 짓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6가구로 쪼갠 거예요. 네. 자, 세 가구가 아니라 실제로는 건축물 대장과 다르게 6개, 6개, 6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 4층은요, 2가구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4가구가 늘어나서 6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죠, 여러분? 위반 건축물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어진 지 얼마나 됐냐면요. 이게 언제 지었지? 잠깐만요. 17년도에 지었네. 17년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 건물도 17년도면은 그렇게 흔 건물은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새 건물인데도 볼 때 가격도 되게 싸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우리 회원님 입장에서는 진짜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위험한 게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아직 적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게 되면 이거 누구에게도 못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예. 위반 건축물 딱지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지금 이미 6가구로 쪼개놨는데, 그게 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부시기만 하면 되고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제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걸 부시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공사 비용이 들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다가구라든지 이런 다중주택, 이런 물건들을 보다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의 위반은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위반이 문제가 없는 경우가 그런 물건들도 많아요. 뭐 약간 범위를 넓혔다든지, 아니면 한 개 층 정도, 또 한 개 호실 사무소로 신고를 했다든지,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요런 거는 유사시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어,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요거를 원상복구할 때 비용을 알아보고 그 비용만큼 내가 매입하는 조건에서 매입을 할 때 이 비용이 유사시에 만약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난 이걸 해소하기 위해 요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들을 것 같으니까 요 정도를 좀 더 깎아주십시오. 이런 협상이 충분히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입찰을 도전할 때에도 그 비용을 계산하고 입찰을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어저께 쫙 해드렸어요. 근데 회원님이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어머, 어머, 어쩐지, 자꾸 저한테 빠른 선택을 종용하고요. 그렇게 막 더 깎아주겠다 그러고 자꾸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제 생각엔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해주시나 싶었어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 근데 이제 중개사님 입장에서도 자기 입장이 있었겠죠. 예. 이렇게 뭐 중개사님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개사님 입장에서도 참 요즘에 거래도 안 되고 참 이게 힘든데 이 주인분 입장에서도 이거를 매도하게 되면 많은 복비를 주겠다고 아마 이제 얘기가 돼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로의 어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그런 곤란한 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계사님들이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이 팩트 체크는 하고 이런 물건을 잘못 조사해가지고 그 동네 시세를 또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물건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위반 건축물 되면 이 원상 복구한다 그래도 이게 완전히 대수선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대수선 들어가는 비용은 몇 억에서 진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꽤 많은 비용이 들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뭐 수리 안 하고 내가 이행강제금 내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예. 그래도 우리 회원님이 여기서 또 공부를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회원님이 이행강제금을 물어보셨대. 잘했죠.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위반이 있네요. 이거 이행강제금 그럼 얼마예요? 그랬더니 음, 인근에 설명을 뭐라고 들었냐면 아직 적발이 안 됐고 인근에 다가구 다섯 세대 방 쪼개기 하고 막 요런 게 136만 원 벌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봤자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 이 정도의 위반범이면은요. 최소 천 몇백만 원에서 2천만 원대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자체 담당자 어떤 재량하에 1년에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이거 월세를 얼마 받는다고, 여기에서 지금, 그거 만약에 두 번까지, 보통은 한 번만 부과하긴 하지만, 만약에 최악의 경우 두 번까지 부과를 받는다면, 이게 또 1년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정할 때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부담이 엄청 되겠죠. 자, 이것도 벌금이 맞나요? 그랬더니, 어, 멘토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 주변에 어떤 매물이 위반 건축물로 이미 등재가 됐는데 그게 1,800만 원인가 얼마 1년에 한 번씩 낸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네. 아니 저는 중개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중개사님이 한 136만 원 나올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정도면 내면서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요즘에, 음, 정말 고금리가 오더라도 수익률 자체가 막 20%, 30% 넘어가는 다가구, 다중주택, 고시형 건물, 막 이런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요즘인데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매입을 해보시지 않아 보셨다면 또 건축물 대장을 잘 볼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쓱 이게 뭔가 홀려가지고 좋은 조건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언뜻 들으면 초보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조건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제가 얘기한 오늘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건축물 대장. 그죠? 두 번째는 뭘까요? 완벽한 시세조사. 예, 요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주인분께서 보증금 내가 이제 들어올 때 부담되지 말라고 보증금 2억이나 주면서 거기에 있겠다고 하는 거 절대 고마운 일이 아니다. 내가 출구 전략까지 생각했을 때 과연 나는 이 상황에서 출구가 가능한지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보통 너무 좋은 물건을 만나면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고요. 감성적으로 지금 당장 너무 좋으니까 자꾸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요, 반드시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거를 천년만년 가지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시장이 좋아지게 되고 금리가 낮아지면 특히 그때는 굉장히 인기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때 매도 계획도 잡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가능할지 이게 만약에 위반으로 걸린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팔릴까요? 안 팔려요. 못 팝니다. 영원히 내 겁니다. 예. 그럼 시정하려면 또 몇 억이 드는데 그 몇 억을 어디서 구하자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굿모닝 경배 식구들이 이런 물건들 조사하실 때 또 일반 거래로도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삽니다. 요즘에는 금매로 좋은 물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꼼꼼하게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한 다음에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바로 결정하지 말고 막 이렇게 또 그 기술 펼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오늘 계약금 넣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오늘 안 하면 안 된다고 빨리 결정해달라고 그러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알았어요 내가 일단 100만 원 은이라도 넣어둘 테니까는 일단은 좀 이게 좀 기다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죠 여러분.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하면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도움됐으면 바람이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자, 빈스님, 다가구는 건축물대장 필수! 맞습니다. 우리 제이스케님이 많은 분들께 또 인사를 주셨고요. 예. 이암냠님, 위반 이행강제금 최대 5천까지 나와요. 저희도 신고당해서 1년 2번 맞았어요. 이거 봐요. 예. 이거 신고당해가지고 1년에 2번 맞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옛날처럼 10년에 한 번씩 양성화 시켜주고, 막 이런 사면해주고, 막 이런 게 이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거래할 때 위반과 관련된 사항이 여기에 딱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 이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문제 없겠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거 지금까지 안 걸린 거 보라고, 이거 괜찮다고,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네. 자, 또 행복부자님이 또 인사를 주셨고요. 네, 제이스케이님 후덜덜 멘토님께 상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여러분? 예, 저도 아이고 회원님도 예 정말 가슴 쓸어내리면서 가셨어요. 예, 그냥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우리는 부동산으로 많은 자주 실패를 경험합니다. 뭐 지식산업센터로 오피스텔로 뭐 잘못된 어떤 빌라 투자로 잘못된 아파트 투자로 여러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묶이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렇게 전문가들과 상담하면서 상의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별고래 목독방님 맞습니다. 부동산은 급하면 무조건 손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주인님, 느슨하게 까먹으려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네요. 예, 맞아요. 네, 리치서님, 현장에서 급하게 결정은 절대 안 됨. 처음처럼님, 라이브 처음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뵐게요, 처음처럼님. 처음처럼, 왜, 소주를 좋아하시나봐요. 그죠? 아닌가요? 나만 쓰레기야. 김아이스님, 멘토님 계셔서 든든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굵고 짧게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